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같이 포럼이라는 데서 사무총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방금 우리 사회를 보시는 최지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주로 하는 그러한 사회협동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제 갈등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갈등이 많이 있죠. 갈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갈등은 우리 조상들이 갈등이라는 말을 지을 때 칡갈자입니다. 칡갈자. 여러분들 칡뿌리는 많이 아시지만은 넝쿨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셨어요? 칡넝쿨하고 등자는 등나무 등자인데, 갈등은 칡넝쿨이나 등나무 넝쿨이 서로 엉켜져 있는 상태가 갈등입니다. 갈등. 그러니까 이 칡넝쿨이나 등나무 넝쿨은 같이 얽히면은 절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이제 갈등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조상님들이 참 지혜롭게 그 갈등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갈등이라는 것은 점점 더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 어떤 것들이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시는 갈등 중에 하나가 이웃 간의 갈등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 어떤 게 있죠? 층간소음 있죠? 층간소음이 있어갖고 위층에서 아래층이 쿵쾅댄다 그래서 심지어는 살인까지 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다반사로 보게 됩니다. 그런 갈등,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념 갈등도 있고요. 고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남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부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해의 전 단계가 오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해는 남들이 볼 때는 오해다. 그래서 오해라고 하는 것이 이해의 전 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가 다 얼굴 모습이 달라요. 얼굴 모습이 다르는 건 뭐냐면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중에는 A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B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는 것. 그걸 갖다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는 것.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갈등인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우리 신문에 나는 거 보면은 어때요?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웃집 배가 아랫집에서 쿵쾅댄다고 올라가고 망치로다가 막 문을 두들겨 갖고 결국은 싸우다가 서로 찌르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경우도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대리운전을 해서 갔는데 대리기사분이, 이분이 워낙 술이 취해갖고 막 대리기사한테 행동을 막 험하게 하니까, 누구처럼 이렇게 뒤에서 목도 잡고 말해 우리 집 어딘데 하고 하니까, 대리기사가 딱 내려주고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더 이상 못 간다고 내려줘요. 그럼 그 사람이 동네니까 내가 여기 한 20m 내가 끌고 가지고 싹 끌고 갈 때 전화를 해요. 음주운전 한다고 신고해버립니다. 신고. 그런 게 다 갈등이에요.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피해를 보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등나무나 식은 뭔가 지지대가 있는 것을 감고 올라가거든요. 감고 올라갈 때 그 감기는 주체 자체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고 감겨 올라가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사회 구성원들은 그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활해야 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올해 97이더라고요.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도 부부가 굉장히 행복하게 사신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나왔어요. 부부간의 갈등도 상당히 심각하죠. 부부간의 갈등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지내셨을까? 뭐 결혼 몇 주년이라고 할까? 78주년인가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기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같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기자가, 이분은 그날 노잘린 여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날 주무시기 전에 다 해결하고 주무신대요. 대화를 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죠.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그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팩토라져가지고 얘기 안 하죠. 그리고 누가 먼저 얘기하나.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기싸움도 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분이 97세고 그 로잘린 여사가 그 부인이 95세가 그렇더라고요. 두 분이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거는 갈등을 안 겪으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편한 마음을 갖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없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죠. 요즘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남녀 간의 갈등이에요. 젠더 갈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하철에서 여자애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걔가 핫팬츠를 입고 있었어요. 장화를 신고 있었고 위에는 많이 피부가 노출되는 그런 이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전체간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 여자를 이렇게 세워주질 않아요. 어떤 남자도.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서 주변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들이 와서 그 여성을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내리게 해주고 조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2대남이라고 20대 남자, 2대녀, 20대 여자들, 남녀 간의 갈등도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주가 얼마 전에, 지난주가 아니고 꽤 됐죠. 대전에서 어떤 남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화장실이 이제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화장실 안에서 어느 여자가 오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오바이트 하고서 이제 다 나와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부축해가지고 괜찮냐고 우리가 부축해줬는데 성희롱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나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지하철역에서 여자가 쓰러져도 어떤 남자도 가서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성희롱으로 또 경찰 조사를 받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뭐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 가산점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여자들은 또 안 된다. 여자들 사회 진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하는 그런 남녀 간의 갈등, 이 남녀 간의 갈등이 지금 20, 30대에서는 굉장히 큰 갈등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선거에서도 사실 그 20대의 남자들의 그 표심이 사실은 옛날에는 각자 놀았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 뭉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만큼 그것이 영향력도 항상 또 많이 하는 그런 요인도 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갈등은 주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나온 책 중에 경청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경청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경청에는 쭉 들어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 자기 위주로 듣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주라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들으면 안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줘야 돼요.
갈등이 해결 안 되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세요? 계속 그 대물림이 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에서 아주 고참 소위 말하는 제 상급자 중에 아주 악독한 상급자가 있어요. 근데 그 상급자는 아무 말 없이 맨날 사람들 불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고 배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똑같이 또 그건 형태를 반복하는 거죠. 네. 서로가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 왜 그러는지 또 내가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사회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하고 여러분들하고 갈등, 그게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옛날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냐면은 우리 같이 이제 나이 이렇게 먹은 사람들을 갖다 꼰대다, 틀딱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식으로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나이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하는 게 달라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는 이미 취직도 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취직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직장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하고 부모하고 자식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는 거지만은 이건 갈등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SNS 모바일을 사용하면서 뭘 잘 몰라요. 그럼 자식한테 물어보면 한 번은 가르쳐줍니다. 이거는 앱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줘요. 두 번째 물어보면은 뭐라 그러죠? 그거 또 물어봐요? 알아서 하지 그걸 왜 또 물어보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하자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주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더라도 계속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모바일을 잘 쓸 수 있도록 SNS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SNS를 잘하면 자식들하고 얘기하면서 SNS에서 어떤 걸 갖다 할 때 나도 SNS를 하고 지도 잘하고 하면 어떻겠어요? 서로 소통이 되죠. 소통이 되면은 갈등은 없어집니다. 근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물론 고부간의 갈등은 좀 다른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세대 간의 갈등은 그런 양상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갈등,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해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존을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강하게 사실 100세까지 여러분들이 잘 사시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갈등 요인들, 주변에 있는 갈등 요인들을 하나 둘씩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내 주장을 하면은 그거는 이해가 아니라 오해라 그러잖아요. 법정 스님 말씀처럼. 오해는 이해의 그 전 단계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 준다고 노력을 하고 주변에서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상대방들하고 대화를 하고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역지사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나하고 얼굴이 다르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다면 당연히 나하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똑같은 걸 보지만 사물을 보지만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러한 것을 강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사례도 많이 들고 해야 되는데 또 다음 또 출연하실 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짧게 한다 그랬는데 길게 했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